네, 안녕하세요. 자, 개념 심기 5번째 시간입니다. 지난번이 아마 3화일 거예요. 그 4화는 이제 추가 보강 영상이 올라가야 되는데, 그건 아마 내일쯤 올라갈 것 같고, 합성함수 그래프 그리는 거 특강 영상 하나 올라갈 거예요. N축과 함께 그 합성함수 그래프 그리는 거 연습 많이 해야 된다는 거는 쌤이 수업 시간에 많이 강조를 했죠. 그게 이제 내년도에 삼각함수 그래프 그리거나 아니면 뭐 다른 함수들 합성함수 엄청 많이 나올 거기 때문에 미리 잘 대비를 해두셔야 됩니다. 사실 이제 역함수가 합성함수 뒤에 나오게 되는데, 이게 워낙 내용이 무겁기도 하고 역함수하고 합성함수가 같이 섞이기 시작하면은 예제가 진짜 복잡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역함수 개념을 한번 잡고, 역함수도 사실은 영상을 둘로 쪼개서 봐야 돼요. 그런 상황이라서 지금은 일단 좀 더 그것보다는 쉬운, 우리가 개념을 잡기 좋은 유리식과 유리함수라는 개념을 먼저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마지막 부분이죠. 요거 다음에 이제 무리함수로 되어 있는데, 앞으로 개념 영상이 3개에서 4개 정도 남아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어요. 요번 주에는 한꺼번에 2개가 올라갈 것 같습니다. 네, 지난번에 영상이 1시간 됐었지. 그래갖고 너무 여러분들이 힘들어해서 1부, 2부로 나눠가지고 지금 이제 1부 영상 먼저 유리함수부터 다뤄볼게요. 자, Rational Expression이라고 부릅니다. 유리수라는 거는 우리가 기본적으로 배워서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유리수라고 얘기를 했을 땐 유리식과는 다르게 유리수라는 거는 그냥 분수라고 하죠, 여러분들이. 근데 식이라는 개념이 도대체 뭔지는 기본적으로 좀 알고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식이라고 부르려면, 식이라는 단어는 그냥 3 이런 거는 우리가 그냥 값이라고 부르죠. 뭐 4 이런 건 그냥 값이에요. 근데 식이라고 부르려면 여기에다가 사칙연산이 들어가가지고 x 이런 식으로 쓸 수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식이라는 거는 문자가 들어가기 시작하면서 알려져 있지 않은 어떤 임의의 미지의 숫자가 될 수 있는 문자와 함께 숫자가 들어가서 사칙연산이 들어가기 시작하면 우리가 식이라고 표현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더하는 행위, 뭐 더하겠다, 빼겠다, 같다, 다르다, 막 이런 걸 얘기하는 거죠. 그렇겠죠? 그래서 기본적으로 두 다항식 A와 B가, 그러니까 다항식이라고 하면은 그냥 식이랑 다르지, 다항식이라는 거는 문자 하나가 아니라 문자가 여러 개 들어가서 항이 여러 개 되는 걸 말하는 거예요. 뭐 A 플러스 B 플러스 C 이런 식을 얘기하는 거지. 그렇게 됐었을 때 이거를 분수식으로 나타낼 수 있으면 우리 유리식이라고 불러요. 그러니까 사실 특히 B가 상수가 아닌 다항식이라 그러면 그건 분수식이라고 따로 부릅니다. 그러니까 분수식이란 말은 어떻게 다른 거냐면, B가 상수가 아닌 다항식이다? 이게 뭔 얘기냐? 예를 들어서 1 플러스 x분의 1이라고 하더라도 이거는 우리가 이제 x 플러스 1은 다항식이라고 원래 배웠죠. 근데 분모가 상수지. 그래서 이건 원래는 공통수학 1에서는 그냥 다항식이라고 배웠어요. 근데 다항식도 유리식 중에 하나인 거예요. 오케이? 그래서 두 개의 다항식이 합쳐가지고 하나의 이제 식을 만들면 그걸 우리가 이제 분수식이라고 부르는 거고, 걔가 함수의 관계를 가지는 어떤 일정의 그게 되면 걔가 유리함수라고 이렇게 부르게 됩니다. 그래서 다항식하고 분수식 차이를 좀 보면, 그냥 다항식, 폴리노미얼이라고 하는 거 다항식이라고 부르면 얘는 그냥 b가 0이 아니면 상수인 거 얘기하는 거예요. 잘 써있죠? 2x제곱 플러스 1, 5, 2분의 3, 2분의 x 플러스 3. 그러니까 5도 그냥 5 값이라면서요. 값으로 볼 수도 있고 1분의 5라고 하면 다항식이 된다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런 식이에요. 근데 분수식이라고 얘기를 하려면 분모에 일단 1차 이상의 어떤 문자가 들어가요. 그러면 그걸 우리가 분수식이라고 부르는 거죠. 그래서 이 유리식이라는 애는 이렇게 분모든 분자든 거기에 문자가 들어가 있어서 분수 형태로 나타낼 수 있는 식만 된다면 다 유리식이라고 부릅니다. 알아두시고요. 특히 유리함수라고 부르려면 fx가 x에 대해서 유리식으로 나타내질 수 있어야 돼요. x의 분모가, 그러니까 분수식처럼 돼가지고 분모에 x가 들어가 있어야 돼요. 그것도 1차로. 2차로 돌아가게 되면 이제 복잡해집니다. 그런 역할이에요. 자, 그래서 유리식을 판별하는 거 한번 연습해 볼까요? 자, 다음 중에서 다항식이 아닌 유리식, 즉 분수식을 골라봐라 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다항식이 아니니까 분모에 문자가 있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냥 다항식이라면 얘 다항식이에요. 분모에 3이 들어가 있으니까. 근데 분모에 문자가 들어가면 얘를 분수식이라고 부르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유리식의 정의역 구하기라는 게 있어요. 얘는 뭐냐면 이제 유리식의 특수성 때문에 그런 건데, 유리식은 기본적으로 분모가 0이면 안 되는 거지. 그래서 그것 때문에 정의역이 모든 영역에서 항상 맞는 게 아니라 분모가 뭔가가 값이 0이면 안 되는 구간이 생기는 거예요. 이제 뒤에 유리함수에서도 다루겠지만, 우리가 이제 정의역을 구한다라고 하는 거는 여기 유리수, 무리수 단원부터는요, 유리식, 무리식 단원부터는 슬슬 원래 여러분들이 그냥 1차 방정식이나 2차 방정식 배울 때만 해도 x와 y 사이의 관계식이 만들어졌을 때
모두 다 실수 체계 범위에서 설명을 했었거든요. 근데 유리식 같은 게 들어오게 되면 특정 구간에서 안 되는 값이 생기기 시작한다 이거예요. 지금 얘는 x 빼기 1이랑 지금 x 빼기 2 이걸로 묶이는 거니까 x가 1이거나 2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나와 있죠. 1이면 1이나 2면 안 된다고 밑에 나와 있습니다. 자, 요런 식이 되는 걸 얘기해요. 자, 그러면 유리식 뭐 간단하죠. 여기까지는. 계산하는 방법 여러 가지가 있는데 기본적으로 더하기 빼기는 간단합니다. 더하기 빼기는 그냥 통분하면 돼요. 그러니까 통분해서 계산하는 거니까 여러분들이 한 가지 할 줄 알아야 되는 것이라면은 공통수학 1에서 배웠던 인수분해를 좀 많이 물어보게 됩니다. 뒤에 쌤이 숙제를 낼 것도 비슷한데, 예를 들어서 중학교 3학년 때 유리식인데 유리식이 아닌 척하고 여러분들이 배운 게 있어요. 그게 어떤 놈이냐면 x 플러스 x분의 1이 예를 들어서 4라고 해요. 근데 여기서 갑자기 x제곱 플러스 x제곱분의 1은 얼마니? 하고 물어본 적이 있었어요. 이런 것도 유리식이었던 거예요. 이 x 플러스 x분의 1이. 그죠? 이런 거 다 사실은 유리식이었던 거예요. 그냥 언급을 안 해서 그런 거지. 여러분들이 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이 언급되기 때문에 이 유리식 단원에서는 특히 중학교 3학년 때 배웠던 인수분해와 곱셈 공식, 그리고 공통수학 1에서 배웠었던 다항식의 나눗셈, 이런 것들을 할 줄 알아야 여기를 조금 슬기롭게 헤쳐나갈 수가 있게 돼요. 자, 그리고 이제 덧셈과 뺄셈은 분모를 통분해서 계산한다는 거 나와 있죠. 근데 곱셈하고 나눗셈의 경우에는 이제 나눌 수 있으면 나누는 거예요. 인수를 찾아가지고 하는 거지. 근데 차수 변환이라는 게 있는데요. 이건 이제 어떤 경우냐면, 차수라는 것이, 그러니까 분수니까 내가 분모의 차수가 높을 수도 있고 분자의 차수가 높을 수도 있어요. 분모의 차수가 높은 경우에는 분자를 약분을 해가지고 더 이상 나눌 수 없을 때까지 하면 되는 거고, 반대로 이제 분자의 차수가 높은 경우에는 나누기를 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예를 들면 이제 필수 암기 공식으로 부분 분수라고 하는 내용이 나오게 되는데, 여기 지금 보면 분자의 차수가 분모의 차수보다 크거나 같을 경우에는 목과 나머지 분모꼴로 한다라고 되어 있는 거 보이죠? 요거 예제는 요 뒤에 가서 설명을 할 거예요. 그런데 일단 그거 전에 부분 분수라고 하는 게 있거든요. 이게 뭐냐면, 분자는 1로 되어 있는데 분모가 2개 이상의 인수의 곱으로 이루어진 경우에 해석하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a 곱하기, 이거 a 도트라고 되어 있는데 a 곱하기 b분의 1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보통 이 a하고 b는 여러분들한테 어떤 식으로 관계를 주느냐면, b는 a에 대해서 특정 뭐 예를 들어 1만큼 뭐 늘어난다든가 이런 식으로 예제를 줄 거예요. 그런 걸 얘기하는 거예요. 예를 들면 x 곱하기 x 플러스 1분의 1 이렇게 돼 있으면 이 뒤에 거를 앞에 거다 빼요. 그러니까 x 플러스 1 빼기 x가 되겠지. 그죠? 요렇게. 그럼 x가 소거되는 효과가 있어요. 그리고 괄호 쳐지고 앞에 거 빼기 뒤에 거 요렇게 되게 되는 거예요. 요게 연속되게 되면은 이제 더해가지고 더해서 다 가운데 값 없어지고 앞뒤만 남게 되는데, 요게 약간 내년도에 배우게 되는 급수하고 비슷한 형태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뭐 몇 급수 이런 말들이 있어요. 지금은 그렇게 중요하지 않으니까 거기까지만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 자, 계산을 하라 그래요. 유리식의 덧셈이죠. 그냥 통분하면 되는 거예요. 통분해서 완료. 넘어갈게요. 뭐 별거 아니니까.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부분 분수인데 이런 걸 얘기하는 거예요. 이런 걸. 자, 지금 보니까 왼쪽과 오른쪽이 지금 계속 1씩 불어나는 게 보이죠. a분의 a 곱하기 b분의 1꼴에서 서로 다른 항을 보면 첫 번째 항이랑 두 번째 부분 분수 항이랑 세 번째 분수식 항이랑 보니까 첫 번째 항이랑 두 번째 항이랑 세 번째 항의 왼쪽 자리가 x를 시작으로 x 플러스 1씩 증가되는 게 보이죠.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x 값이었는데 여기서 분명히 x 값이었어요. 근데 이 x 값이 어떻게 됐어? 플러스 1 됐고 x 값이 또 플러스 1 됐죠. 여기도 x 플러스 1 값이 또 플러스 1 됐어요. 이렇게 가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별거 없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부분 분수를 이용해서 세 가지를 갖다가 지금 부분 분수꼴로 나타내 보는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지금 보면 x 플러스 1분의 1이 빼기 부호가 붙었고 x 플러스 1분의 1이 플러스 부호가 붙고, 여기도 x 플러스 2분의 1인데 앞에 마이너스 부호 붙어있지만 그 뒤에는 x 플러스 2분의 1이 플러스로 되어 있죠. 그래서 더하면 사라지더라. 그죠? 가운데 거가 사라지는 거 보이죠? 그래서 앞뒤 거만 남아요. 요런 걸 얘기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여러분들 이제 숙제인데 요거는 항상 쌤이 얘기하지만 일단 영상부터 보시고 오프라인 수업으로 한 번 더 보강을 들은 다음에 이제 숙제를 하는 거죠. 이건 조금 어려워요. 잘 해보세요. 이걸 이제 뭐 망원급수 이렇게 텔레스코프 뭐 그렇게 부르는데, 이게
점점점점점점점 이렇게 확대돼 가면서 값이 작아지는데 연속으로 더해가는, 이제 연속으로 더하는 걸 우리가 급수라고 얘기를 해요. 한자인데 뭐 이제 그거는 내년도에 같이 배우시면 되겠습니다. 어려운 건 아니에요. 첫 번째 숙제 나가고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이제 유리함수를 볼 거예요. 유리식은 거기까지가 끝이에요. 괜찮죠? 그러니까 유리식은 여러분들이 꼭 좀 잘 학습을 해서 꼭 문제를 맞았으면 좋겠어요. 학교 내신에서 어쨌든 앞 페이지에서 나오는 문제들이기 때문에 어려울 게 없습니다. 자, 근데 두 번째로 지금 볼 영역은 유리함수 영역인데, 이 유리함수라는 거는 아까 얘기했던 대로 y는 fx 형태인데 그 fx가 x에 대해서 분수식으로 나타내져 있으면 돼요. 그래서 분모에 x가 들어가 있으면 돼. 그래놓고 분자에는 보통 상수를 넣는데 가장 간단한 형태, 그러니까 기본형이 y는 x분의 1이 기본형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거를 중학교 1학년 때 언제 봤었냐면 정비례 반비례 배우면서 정비례 반비례 요렇게 배웠다고요. 그리고 정비례 반비례 하면서 반대쪽도 배웠었어요. 요렇게 되는데 요런 형태를 얘기합니다. 그리고 이제 어쨌든 우리는 그저 고등학교 1학년이니까 정의역과 치역을 알잖아요. 그래서 정의역하고 치역을 구분을 하는데 분수의 x가 0이 될 수가 없다 보니까 당연히 x는 0이 아닌 실수 안에서만 정의가 될 수 있고요. y도 그거에 맞춰서 0이 될 수가 없어요. 그게 특징이에요. 0이 될 수가 없어. 왜냐면 분자 k가 0이면 분자가 0이 돼버리면 그냥 y는 0이 되면서 상수함수 꼴이 돼버리니까 x축 위에 선분이 그어지잖아. 근데 우리가 이런 거를 유리함수라고 말할 수가 없어요. 분수식이 애초에 없으니까. 그래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근데 여기 에이심토스라는 게 나오는데, 에이심토스, 그러니까 sim이라는 단어가 들어가면은 비슷하다라는 거, 그런 거 알아요? 거기 a가 들어가서 그렇지 않다라는 뜻으로 쓴 거예요. 근데 곡선에 한없이 가까워지는 직선이라는데 이게 무슨 얘기냐면 곡선이 접근을 못하는 거죠. 그러니까 방금도 얘기했지만 이 밑에 그림이 있는데 여기 볼게요. 먼저 자, y는 x분의 1 그래프에서 y는 지금 x분의 k 얘기하는 거야. y는 x분의 k인데 이 k가 0보다 큽니다. 그러면 k가 양수일 테니까요. 이 k가 양수인 상황에서 그래프 이렇게 그려지는데 지금 가운데 x축과 y축에 대해서 만나는 게 없죠. 아까도 어떤 학생들이 질문을 하던데 이게 결국에는 쭈쭈쭈쭈쭈 가면은 여기 0에 닿는 거 아니에요? 라고 얘기하는데 한번 해보세요. 되나? 예를 들면 1 빼기 마이너스 무한대라 해볼게요. 그렇겠지. x가 음의 방향으로 해가지고 왼쪽으로 쭉 계속 숫자가 커져요. 근데 어쨌든 1을 엄청나게 큰 숫자로 나눈다고 하더라도 0이 될 수는 없지 않을까요? 이건 이제 이거를 증명하려면 되게 깊이 들어가야 되는데 그런 것들은 나중에 시간이 나면 한번 해보겠지만 지금 우리가 내신 대비하는 데는 도움이 안 되니까 집착하실 필요는 없어요. 함수의 극한 개념을 쓰고 해야 되는데 어쨌든 간에 얘가 0이 되진 않습니다. 왜냐면 있는 걸 없는 걸로 만들 수는 없거든요. 그러니까 마치 예를 들어 밥 한 그릇이 있어요. 밥 한 그릇이 있는데 전 인류가 먹을 것이 없어요. 그러면 그 밥 한 그릇을 잘게 쪼개면 60억 명이 한 개라도 쌀 한 토백이라도 밥을 먹을 수 있지 않을까? 그죠? 물론 그 쌀 쪼그리기도 무수히 많이 잘라 막 현미경 갖다 해가지고 쪼개고 해서 잘라야 그 한 입 먹고 끝나는 거겠지만 어쨌든 대상이 존재하지 않는 0이라는 것으로 갈 수는 없다고요. 그게 애초에 수학적으로 말이 안 되니까 현실적으로도 그렇고 그죠? 이제 그런 느낌이에요. 그래서 또 그렇고 반대로도 이제 지금 여기 그래프를 보면 알겠지만 x분의 1이기 때문에 x가 0부터 1 사이에 들어가게 되면 되게 재밌는 일이 발생을 하게 되는데요. x가 0부터 1 사이에 들어가게 되면 지금 여기 지금 2라고 돼 있지. x축에 이 분자값이 1입니다. 근데 x가 반대로 엄청 작다고 해볼게요. 그러니까 1을 0.5로 나누면 어떻게 돼요? 1 나누기 0.5를 했다는 거는 1 곱하기 이게 사실은 이제 1 나누기 2분의 1일 건데 1 곱하기 2가 돼버리는 거잖아. 그러니까 2배가 되죠. 그러니까 1 나누기 0.25를 하면은 4배를 하는 게 되고요. 20 뭐 예를 들어서 1 나누기 0.00001 그러면은 만을 곱하는 셈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하루씩 커집니다. 근데 아까와 똑같은 상황. 1에다가 어떤 숫자를 곱한다고 해서 곱하기를 한다는 거는 점점점 증가하긴 하는데 끊임없이 증가할 수 있죠. 그렇지만 0이 될 수는 없어요. 그래서 0이 될 수는 없어. 그래서 지금 x가 0이 완전히 일단 x가 0이 되는 것도 불가능하고요. 그리고 y는 한없이 위로 올라가기 때문에 플러스 무한대로 간다고 봅니다.
경계 영역을 정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거하고 비슷했던 게 여러분들이 중학교 3학년 때 사분원 하면서 지금 이맘때 시점쯤이었을 거야. 중간고사 때 삼각비 배우면서 사분원에서 탄젠트가 90도를 넘어가면 값이 정해지지 않았다. 그래갖고 중학교 3학년 교과서 맨 뒤에 보면 그 탄젠트 0도부터 90도 그 데이터가 있거든요. 표? 거기 보면 90도일 때 물음표로 되어 있는 것도 있고 그냥 무한대라고 되어 있는 것도 있어요. 모름 이렇게 되는 경우도 있고. 그러니까 우리가 무한대라는 건 값을 엄밀하게 정할 수 없어서 모름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해되시죠? 그래서 이게 이제 유리함수의 기본적인, 지금 여러분들이 중학교 1학년 때 순서상 가지고서 좌표 평면에다가 그림 그리는 거 하는 것들을 갖다가 다시 연습을 해봤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그런 형태의 모양이 이렇게 그려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한 번쯤은 여러분들이 한 5개에서 10개 점 정도는 이렇게 표로 작성을 해가지고 x분의 1을 갖다가 놓고 고민을 해보셔야 돼요. 그걸 통해서 이렇게 점을 찍는 것들을 갖다가 우리가 인터폴레이션이라고 합니다. 샘플링 이렇게도 얘기를 해요. 하여튼 뭐 그건 대학교 가서 좀 더 자세하게 배우세요. 그러니까 이제 그 대상의 모양을 완벽하게 알 수는 없지만 몇 가지의 그 대상의 속성 중에 하나가 되는 점들을 통해서 대상의 모양을 결정짓겠다. 뭐 이런 이야기입니다. 뭐 그런 거 얘기하는 거예요. 예를 들면은 모양이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럼 내 의도가 뭐였을까? 별. 2? 쌤 이게 어떻게 별이에요? 내 맘이야. 하여튼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별 모양이라고 했었을 때 제대로 그려볼게.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리고 안에 거꾸로 이렇게까지 연결하면 여러분들이 요거 그을 때 우리가 별이라는 상식을 가지고 있어서 그렇기는 하지만 별 모양으로 되잖아요. 실제로 이거 악마 봉인식인데 이거? 위험해라. 자, 하여튼 갈게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 점을 찍어가지고 모양을 예측하는 걸 했다고요. 함수는 그렇게 하는 거니까. 자, 근데 만약에 분자가 마이너스 1이라면 어떨까요? 그러면 이거는 가장 쉽게 생각하는 방법은 x하고 y의 부호가 다 뒤집어져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x에다가 음수를 넣으면 y가 양수를 가야 되고 x에다 양수를 넣으면 y가 음수가 돼야 돼요. 아까는 양수 대 양수, 음수 대 음수였었어. 근데 요번엔 그게 뒤집어져야 되다 보니까 x가 음수로 들어가면은 y가 0보다 큰 x축의 위쪽 영역으로 와야 되고요. x가 양수값으로 들어오게 되면 분자가 음수이다 보니 x분의 마이너스 1일 때 x가 0보다 크면 마이너스 x분의 1은 당연히 0보다 작을 거 아니에요? 근데 그 대상이 y 값을 기준으로 한 거니까 그래프가 반대로 뒤집어지는 겁니다. 근데 우리가 사실은 fx가 있었을 때요. 이 fx가 있었을 때 얘를 대칭이동이나 평행이동으로 해가지고 우리가 그 공수 2에서 지금 배웠었거든. 이거 y의 부호가 뒤집어진 거랑 똑같죠. 전체에다가 마이너스 1을 곱하면 마이너스 y는 x분의 1이 되면서 기존의 fx에다가 바깥쪽에 음의 부호를 붙인 셈이 돼서 얘는 x축 대칭이 된 거예요. 그래서 x축 대칭을 하다 보니까 1사분면에 있었던 애는 4사분면에, 3사분면에 있었던 애는 2사분면 위에 데칼코마니로 와서 이 아래 같은 그래프가 그려졌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해되시겠죠? 그리고 좀 중요한 표현이라서 살짝 이제 언급을 하는데 y가 fx로 돼 있었어요. 유리함수로. 근데 얘를 x축 대칭을 이동했다라고 얘기하면 마이너스 y는 f of x잖아. 근데 그걸 양변에 마이너스 1을 곱해보면 y는 마이너스 f of x가 되는 걸 알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무슨 얘기를 하고 싶은 거냐면 어떤 fx라는 유리함수가 있어요. 근데 얘를 갖다가 x축 대칭을 했다 그러면은 이걸 수식기호로 쓸 때는 대수적으로는 마이너스 f of x 이렇게 써놓으면 돼요. 그럼 거꾸로 y축 대칭이라면 어떻게 되겠어요? x가 음의 부호가 붙어야 되니까 그 경우에는 fx를 갖다가 y축 대칭 이동을 했다. 이렇게 말이 나오게 되면 얘는 거꾸로 입력의 x쪽에다 음의 부호를 붙이게 되게 되어 있습니다. 사실 여러분들이 이걸 어디서 했었냐면은 공수 1에서 했었어요. 그러니까 f에다가 ax 플러스 b 꼴 해가지고 요런 유형으로 여러분들이 공부를 한 적이 있었거든요. 함수에 대해서. 그러니까 x의 함수에다가 그 부호를 바꿔가지고 넣는 걸 한 적이 있었다고요. 그러니까 기존의 함수의 틀에서 함수의 f라는 모양은 바뀐 것이 없지만 입력으로 들어가는 x에다가 살짝 a를 곱해주고 b를 더해서 전혀 다른 입력값을 집어넣게 바꾼 거죠. 근데 이거가 똑같은 어떤 규칙을 가지고 간다라고 하면 이것이 평행이동이 되거나 기울기의 개형을 바꾸는 걸로 되는 거예요. 그런 것들을 했었습니다. 그거하고 연결된다고 보시면 되겠어요. 자, 그리고 어쨌든 빠른 암기 이런 것들은 쌤이 이제 나중에 그 알맞배 책에 만들 때 앞에다 실어 넣는다 했어. 그리고 관련 예제 문제들 집어 넣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그게 이제 전환이도 문제로 들어가겠지. 요번 주말에 아마 레벨 1, 2는 알만배 거의 작업을 다 하지 않을까. 주말 동안에 좀 열심히 할 거예요. 그래서 월요일쯤에 레벨 1, 2 다 끝날 거고
화수목쯤에 레벨 3 나가면 늦어도 토요일에는 책이 배포되기 시작하지 않을까. 아마 밤샘 작업할 것 같아요. 이제 여러분들 막바지로 들어가고 있으니까 적어도 11월에 시작했었을 때는 알만배를 바로 수업을 시작할 수 있어야 될 것 같아요. 자, 그럼 여기 보면 자 4분면에 대해서 얘기가 나오죠. 그러니까 양수였으면 x분의 1인 거니까 얘가 두 개의 4분면에 대해서 1, 3, 4분면만 이렇게 존재를 하게 되죠. 자, 반대로 음수의 경우에는 2, 4, 4분면에 들어오는 거 보일 거예요. 그리고 점근선은 똑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대칭점이라는 게 있는데요. 이 두 개가 원점 대칭이죠. 요런 게 특징인 거예요. 원점 대칭인 게 이 유리함수의 특징이기도 해요. 자, 그 다음에 당연히 k가 양수면 증가함수다 보니까 각 4분면에서 x가 증가 시 y도 증가할 것 같은데 역수 관계잖아요. x하고 y가. 그래서 x가 증가할 때 y는 감소예요. 근데 거꾸로 분자가 음수, 음의 기울기를 가진, 그러니까 음의 부호의 기울기 숫자를 가진 유리함수다. 그러면 걔는 x가 증가할 때 y도 증가합니다. 두 번 뒤집은 거니까. 그래서 각 4분면에서 x가 증가할 때 y도 증가한다 돼 있어요. 이거 그냥 간단하게 그 1번부터 8번 문제까지 해가지고 유리함수 그래프 주놓고 보기에서 성질 맞는 거 골라라. 이거 한다는 거죠. 이거 외우시면 돼요. 오케이. 그렇게 하면 내신 대비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하나 지금 볼 건데요. 옳지 않은 거를 고르라고 한 거예요. 근데 x분의 5라고 됐습니다. 이런 식으로 준다는 거예요. 자, 그럼 첫 번째 정의역은 x는 0이 아닌 실수다. 맞죠? 분모가 0이 아니면 되는 거니까. 점근선은 x축과 y축 맞습니다. 그리고 요거는 이제 뒷부분에 가서 평행이동 얘기할 때 언급이 한 번 더 될 거예요. 이 그래프는 2, 4, 4분면을 지난다. 이거 어떻게 알죠? 얘가 양의 기울기를 갖고 있으니까 양의 기울기면 1, 3, 4분면 지나가야 되니까 3번 틀렸습니다. 원점에 대해서 대칭인 거 맞아요. 이렇게 되는 거예요. 됐죠? 뭐 그런 정도로 하면 넘어갈게요. 이거 복잡한 건 아니니까. 그리고 y는 x분의 k라고 되어 있는 그래프가 여기를 지나간다? 그럼 갖다 대입해갖고 k 값 구하면 되는 거예요. 끝! 오케이. 여기까지. 자, 이제 좀 중요한 걸 나갈 건데요. 오늘의 꽃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오늘 영상에서 제가 한 20분 정도 된 것 같은데 이 영상에서 가장 중요한 내용 중에 하나예요. 평행이동인데 유리함수를 조작한다고 합니다. 평행이동을 하는 그래프가 나오게 돼요. 지금 미리 프린트를 받아간 친구들 같은 경우에는 요 해당 내용을 쌤이 확인해 보니까 함수 그래프가 있었어야 되는데 어쩐지 컨텐츠 없더라고. 프린트를 내가 뽑아서 보는데 확인해 보니까 코드에 오류가 있어가지고 그래프가 안 떴었어요. 미안해요. 근데 뭐 크게 차이는 안 날 거야. 여러분들 입장에서는 지금 요 밑에 라인에 다음 페이지가 바로 들어왔을 거예요. 이렇게. 근데 뭐 어차피 페이지가 끝나는 건 똑같아서 전체적으로 지장은 없습니다. 그냥 이제 다음 주에 오면 요 부분만 수정본으로 해가지고 한 장 더 뽑아주든지 아니면 요 파일을 선생님이 직접 제공을 할 테니까 그거 참고해서 보아주시면 되겠어요. 어차피 새로 만든다니까. 그러니까 걱정 마세요. 자, 유리함수의 표준형이라는 게 있어요. 아까 그건 기본형이었거든. x분의 k. 근데 거기에서 표준형이라고 얘기하면 왜 여러분들 중학교 3학년 때 배웠던 2차 함수나 중학교 2학년 때 배웠던 1차 함수를 예를 들면 y는 mx예요. 근데 여기서 얘를 갖다가 x축의 방향으로 a만큼 y축의 방향으로 b만큼 평행이동했다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각각의 부호에다가 그냥 빼기를 때려버리죠. 이렇게 하는 거죠. 그치? 그거를 2차 함수에서도 동일하게 했었어요. y 이퀄 x 제곱이라고 얘기를 하면 y 빼기 q는 x 빼기 p의 제곱이다. 그러면은 이 q를 이쪽으로 이동하면은 플러스 pq 되면서 이게 여러분들이 보는 2차 함수의 표준형이죠. 그래서 p, q의 꼭지점을 가진다고 얘기하는 거지. 동일합니다. 얘도 x분의 k가 들어가 있으니까 x분의 k는 y라고 해놓고요. y 빼기 b는 분모의 x의 자리에 x 빼기 a분의 k 이렇게 되는 건데 이 b를 갖다가 이동을 시키니까 플러스 b로 바뀌는데요. 요 a, b가 pq꼴로 되어 있는 것이 여기 표준형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예, 그렇게 정리를 해보시면 되겠어요. 자, 그래서 이 그래프를 x축의 방향으로 p만큼 y축의 방향으로 q만큼 평행 이동시키면 이렇게 된다는 겁니다. 자, 그러니까 여기서부터 쌤이 이제 좀 강조를 할 수밖에 없는데요. 우리가 도형의 방정식에서 평행이동 대칭이동 배웠죠. 그리고 공통수학 1에서 함수의 최대 최소 그리고 부등식이 들어갔을 때 함수의 근의 개수 구하는 것들 했었습니다. 기억나죠? 부등식도 했었어요. 그러니까 방정식, 함수, 부등식이 하나의 2차 함수라는 카테고리를 통해서 우리가 배웠단 말이에요. 그리고 포물선과 직선 사이의 위치 관계도 배웠었어요. 한 점에서 만나면은 접해서 판별식 쓰면은 d가 0이고 두 점에서 만나면은 서로 다른 실근을 더해서 두 개의 근을 가지고 만나지 않았을 때는 근이 존재하지 않는다라고 표현하는데 사실은
복소수의 개념이 들어가면 허근이었던 그런 개념들, 판매식 그런 것들, 근과 계수와의 관계 다 적용이 됐었단 말이에요. 근데 그때는 공수1에선 그거를 전체적으로 나눠서 섹션별로 다 깊게 배웠었어요. 근데 유리함수 때부터는 어떻게 바뀌느냐면, 이게 여러분들 내년에 대수 배울 때도 똑같은데요. 내년에 삼각함수, 뭐 사인, 코사인, 탄젠트 함수도 배울 거고, 로그 함수 배우고, 지수 함수 배우고, 함수의 극함 배우고, 중간값 정리 배우고, 극값 배우고, 뭐 여러 가지를 해요. 근데 그때도 똑같은 식으로 가요. 지금 우리 공수1이랑 공수2에서 배웠던 평행이동, 방정식, 함수, 부등식이 하나의 섹션마다 다 들어가 있어요. 지수면 지수, 로그면 로그, 사인이면 사인, 코사인이면 코사인, 탄젠트면 탄젠트 함수에 다 들어가 있어요. 지금 유리함수도 마찬가지야. 벌써 평행이동 들어오죠. 이 뒤로 가면 최대 최소값까지 나온단 말이에요. 그 공수1과 2에 배웠던 내용이 패키지로 그대로 다 장착이 된다고요. 그럼 무슨 말이겠어? 공통수학 1이 제대로 되어 있지 않은 상황에서 내신만 급하게 대비했던 친구들이 공수2로 넘어오면 미치는 거고요. 이 공수2를 그렇게 허덕이면서 내신만 끝내놓은 애들이 겨울방학 때 공수1, 2를 복습을 안 하잖아요. 그럼 여러분들 내년에 아무것도 못합니다. 그러니까 앞에 있는 게 제대로 다져져 있어야 돼요. 근데 마음이 급하니까 나 고2라 이거야. 그러면 막 지수록을 배워요. 그럴 때가 아니에요. 정신 똑띠 차리고 그때는 조금 분하지만 공수1과 공수2로 돌아와가지고 그걸 복습하셔야 돼요. 아주 완벽하게끔 설명할 수 있게끔. 부모님이 싫어하는데 듣기 싫어. 근데 엄마 하나 좀 더 들어봐. 나 내신에 도움 된대. 이 정도까지 여러분들이 자세를 가지셨을 때 수학을 복구할 수 있는 거예요. 혹시 펑크가 난다면. 마음가짐에 딸린 겁니다. 잘하셔야 돼요. 자, 하여튼 평행이동을 하게 되면 여기 아래 좀 그림을 좀 볼게요. 얘는 0,0에서부터 출발해가지고 P,Q의 점에 들어왔습니다. P,Q의 점에 들어왔는데 요 녀석을 결국 X축 방향으로 P만큼 이동을 시키고 Y축 방향으로 Q만큼 이동을 시킨 거예요. 그렇게 점을 찍었더니 얘가 이제 함수가 그려진 거 보이죠? 그러니까 지금 검정색에서부터 파란색으로 평행 이동이 모두 다 된 거예요. 자, 그러면 원래 점근선이 X축, Y축 본좌 위에 있었던 거였잖아. 근데 그 녀석이 결국에 이거에 대응되는 모든 애들이 어떻게 보면 다 이동을 한 거죠. 그러니까 Y축의 점근선이 X축의 점근선이 이 P값만큼 Q값만큼 다 이동을 해서 이렇게 와 있는 거예요. 자, 근데 X는 P, Y는 Q. 이거 적용하겠죠? X는 축의 방정식, Y는 또 뭐예요? 상수함수. 그렇게 볼 수도 있는 거겠죠. 그리고 뒤에 가서도 또 볼 건데, 대칭이동 우리가 한 10가지 배웠거든요. 원점 대칭, X축 대칭, Y축 대칭, X는 P 대칭, Y는 Q 대칭, Y는 X 대칭, Y는 마이너스 X 대칭. 그게 다 나와요. 그러니까 앞에 한 거를 모르면 그냥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조심하세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인데, 오늘은 이제 개념을 위주로 하는 거다 보니까 예제는 조금 덜 해요. 이제 마지막인데, 일반형입니다. 일반형이면 어디가 바뀌겠어요? 아까 Y는 X 빼기 A분의 K에다가 플러스 B였잖아요. 이 A하고 B가 X, Y에 각각 평행이동에 기여를 한 애였다면, 반면 그러면은 요 K가 문제가 되지 않겠어? 그러니까 요 분자값이 바뀌면 그게 일반형이 되는 거예요. 그렇게 연결된다고 보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일반형이라고 얘기를 하려면 분자값이 바뀌어 있는 건데, 이걸 일반적으로 AX 플러스 B분의 CX 플러스 D 아니면 CX 플러스 D분의 AX 플러스 B라고 되어 있습니다. 근데 어떤 상황들이 주어지느냐면, 일반적으로 왜 우리 앞에 유리식에서 할 때 보면 앞에 페이지로 쭉 넘어가 보면요, 처음에 부분 분수로 들어가기 전에 차수 변환이라고 하는 거 보면서 다항식에서의 나눗셈 할 줄 알아야 된다고 했던 거 기억나요? 그러니까 이걸 이제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그걸 이제 유리함수에다 적용하면 어떻게 되느냐면, 유리함수는 우리가 분모에 x가 1차만 남아 있어야 돼요. 그게 유리함수로 인정받는 거야. 근데 만약에 예를 들어서 여기 이렇게 2x 빼기 1분의 2x 플러스 1이라는 게 있다 해볼게요. 여기. 자, 그러면 요 녀석은 지금 분모 분자가 차수가 동일하죠. 근데 분명히 인수분해가 되지 않기 때문에 정확하게 딱딱딱 나눠서 뭐 가분수꼴이나 그런 걸로 우리가 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지금 그렇게 설정이 안 돼 있어요. 근데 다항식의 나눗셈을 쓸 수 있겠지. 이거를 또 조립제법을 돌리면 어떻게 돼요? 그럼 여기다 x에다 1을 넣으면 되는 거야. 분모 0인 조건에서 하는 거니까. 그래갖고 어떻게 합니까? 여기 2 내려오죠, 그냥. 그래갖고 2 해서 3이에요. 그럼 얘는 몫이 x 빼기 1로 나눴었을 때 몫이 2이고 나머지가 3인 거지. 그래서 여기 보세요. 몫이 2고 나머지가 3으로 된 거 보여요? 근데 요 부분이 지금
기본형의 값을 가지고 온 거예요. 양의 기울기가 가파르게 되면서 x 빼기 1분의 3 더하기 2가 되면서 얘는 x축 방향으로 플러스 1만큼 y축 방향으로 마이너스 2만큼 평행 이동을 했고 기존의 x분의 1보다 더 가파른 함수가 된 걸 얘기하는 거예요. 자, 요거를 적용을 해본다면 한 가지만 더 유리 앞으로 와서 조금 언급할 게 있는데 만약에 x분의 1의 함수가 아니라 x분의 2의 함수가 되면 어떻게 될까요? 그러면 이거는 직접 점을 찍어보면 알 수 있는데 얘가 x가 작아질수록 아까 x가 작아질 때 y가 하나씩 커지는 거였었죠. 그치? 근데 그 비율이 아까보다 2배가 됐어요. 그러니까 더 가파르겠죠. 그래서 더 가파르니까 그리고 얘가 예를 들어서 y는 x 그래프였다고 했었을 때 x가 1일 때는 y가 1이었죠. 1,1이었지. 근데 x가 1이 들어가면 y가 2로 바뀌니까 얘가 이렇게 되게 가파르게 바뀐단 말이에요. 그래서 요 밑에 있는 요거 있지, 요게 x분의 1 그래프가 하면 얘가 x분의 2 그래프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점근선으로부터 어떻게 돼요? k값이 커지면 멀어지는 효과가 있어요. 음수 방향도 마찬가지. k값이 커지면 점근선으로 멀어지고요. k값이 작아질 수도 있겠지. 예를 들면 3x분의 1. 아하, 그럼 얘는 x분의 1에다가 3분의 1을 곱했구나. 그러면은 작아지는 값은 더 하나씩 작아지고 커지는 값은 하나씩 커져요. 그러니까 점근선에 붙게 돼요. 요거까지 이해하실 수 있어야 돼요. 되겠어요? 자, 그래서 기본형, 일반형 평행 이동하는 거, k값에 따라서 몇 사분면을 지나가는지, 점근선의 개념이 무엇인지, 그리고 일반형을 갖다가 어떻게 표준형으로 바꾸느냐. 지금 그거 본 거예요. 요거 조금 빨랐다면 천천히 다시 한번 재생을 해보시길 바랄게요. 자, 그래서 표준형의 점근선 찾기라고 얘기를 하는데 얘 점근선 어떻게 될까요? 평행이동 하면 돼요. 그러니까 원래 x는 0, y는 0이었었잖아. 근데 x축 방향으로 마이너스 1만큼 갔으니까 x는 마이너스 1. y는 플러스 5만큼 갔으니까 y는 5. 이렇게 두 개가 점근선이 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대칭점은 그 점근선이 만난 중심의 좌표가 대칭점이에요. 원래 대칭점은 기본이 얼마예요? 원점이니까 0,0이었겠지. 원점 대칭이었잖아. 네, 그렇게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만약에 자, 여기 지금 예제 8번을 보게 되면 이런 식으로 한다는 거예요. 일반형인데 변환을 해놓고 최대 최소를 구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어이쿠야, 최대값과 최소값을 구하라는 거예요. 쌤이 말했잖아요. 공통수학 1에 나왔던 2차 함수의 최대 최소 구하는 것처럼 여기도 한다고요. 자, 그래서 2부터 4까지로 정의역을 줬습니다. 더군다나 함수를 그러니까 명제와 집합을 배웠으니까 정의역을 제한할 수 있다. 앞으로 우리는 함수를 배울 때 경계 구간을 정해서 함수답게 해석할 수 있게끔 만들어 놓은 다음에 기본적인 함수의 성질들을 물어볼 수 있다고 얘기했었지. 그 개념이 여기에 적용이 된 거예요. 그래서 2부터 4까지 가다 보니까 x 빼기 1분의 x 플러스 1이라고 얘기가 되어 있으면 얘를 갖다가 일단 나눠야 돼요. 그래서 그냥 long division 하셔도 돼요. 이렇게 1 하면 x 빼기 1 들어가서 빼기가 되잖아. 그럼 나머지가 2가 나오고 몫이 1이에요. 그럼 얘는 1 플러스 x 빼기 1분의 2가 되겠지. 그죠?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지금 나와 있어요. 그러면은 1,1이 대칭점이 되는 거고 x는 1, y는 1이 이제 점근선이 된 거예요. 그래서 기본 그 좌표에 대해서 이렇게 점근선 생길 거고요. 그래프가 이렇게 그려지겠죠. 이런 식으로 0,0에서 만날 거예요. 0,0에서 만나지 않나? 0,0은 아니네. 0,-1에서 만나게 되네. 하여튼 이런 식으로 그려지는 거예요. 자, 그랬을 때 여기 보면 그래프의 개형 파악하라고 되어 있죠. 그래프의 개형이라는 거는 그래프의 기울기를 말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y는 x분의 2인 걸 찾았어. 얘가 이제 더 가파르게 간 거예요. 이렇게. 자, 그랬을 때 2부터 4까지의 영역이잖아요. 그럼 2부터 4니까 지금 점근선이 여기가 1이었어요. 그러니까 점근선이 왜 중요한지 알겠죠? 점근선을 알아야 그래프가 꺾이는 지점이 어딘지 정의역으로 주어진 범위에 대해서 점근선이 어떤 위치에 있는지 알 수 있어요. 자, 그럼 얘는 2부터 4의 위치에 값이 떨어지고 있죠. 그러니까 x가 2일 때 최대고 x가 4일 때 최소예요. 그래서 그 값을 여기다가 그냥 갖다 대입하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래프의 개형을 그려놓고 쌤이 기하적으로 풀 줄 알아야 되고 그 기하적으로 완성된 걸 해석해서 대수적으로 다시 풀 줄 알아야 되고 이 사이클이 돈다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그게 그대로 적용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지금 이 단원에서의 이 공통수학 2에서의 이 유리함수 이 패턴을 이 고리를 연결 고리를 소화해내지 못하면 고2 수학은 정말 힘들어요. 이거보다 몇 배는 힘들 거예요. 그러니까 꼭 좀 부탁드릴게요. 여기까지 해가지고 일반형 이제 마무리 지은 거고 이제 마지막 하나 더 보겠습니다. 영상이 좀 길어지고 있네요. 한 35분 된 것 같아요. 곧 끊을 거예요. 수고했어요. 자, 지금 끝이 아니라고 이 사람아. 자, 합성함수 볼게요.
유리함수인데 합성함수, 역함수 개념이 당연히 들어올 수밖에 없어요. 앞에 있으니까. 근데 다행히 절대값까지 안 들어가는 것 같아. 와, 절대값까지 들어가면 진짜 머리 아파요. 근데 그러진 않을 거야. 자, 볼게요. 합성함수를 이용해서 유리함수를 활용할 수 있게 되는데요. 예를 들어서 어떤 fx가 일반형으로 요거를 함수는 합성을 반복할 때, 그리고 항등함수는 fx, x가 되거나 특정 주기 조건을 갖는 경우가 많아요. 그렇겠죠? 자, 그래서 예를 들면 x분의 1을 갖다가 합성함수를 한번 해볼게요. 그렇게 되게 되면 x 자리에다가 그대로 집어넣어야 되니까 f에다가 한번 x분의 1을 집어넣게 되겠지. 그러면 x분의 1분의 1이 되면서 x가 나오게 돼요. 그러니까 f의 x 대신에 fx 그 출력값을 입력으로 취급해서 넣게 되니까 항등함수가 되거나 특정 주기를 갖는 경우가 많다고 돼 있어요. 주기. 이건 뭔 얘기냐면 시계추가 똑딱똑딱 왔다 갔다 하죠. 왔다 갔다 이런 걸 말하는 거예요. 사이클을 가질 거라는 거죠. 되겠어요? 그런 것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자, 예를 들어 x분의 x 빼기 1인데 합성함수를 해달라고 얘기를 하면 3번 해야 돼요. 그래서 5의 값을 그냥 대입해서 구했더니 답이 5가 나오는 걸 알 수 있어요. 근데 얘는 참고로 x의 주기가 3인 함수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무슨 얘기냐면 갔다 왔다 한다라는 거예요. 요거는 나중에 좀 더 자세하게 설명을 해줄게요. 오픈의 수업 시간에. 너무 영상이 길어지고 있으니까. 자, 그래서 거기까지 해가지고 이제 한번 봤는데요. 합성함수에 관련해서는 이제 그게 유리함수하고 섞이기 때문에 좀 조심을 해야 된다. 이제 그 얘기를 하고 싶은 거고, 만약에 하나만 더 해볼까요? x 빼기 1분의 1에 x 플러스 1을 갖다가 한 번 더 합성함수로 넣는다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얘를 갖다가 자기 자신에게 한 번 더 넣는 거니까 x 빼기 1분의 x 플러스 1 빼기 1, 요 x 자리랑 지금 분모 분자에 x 자리 있는 거 있지? 여기다가 이거 여기다가 집어넣어야 되는 거잖아요. 요렇게. 그러면 분자에도 x 빼기 1분의 x 플러스 1 플러스 1이 들어올 거야. 자, 그러면은 걔를 한번 진행을 해보면 x 빼기 1 번분수꼴로 쓰게 되죠. 근데 x 빼기 1이 지금 곱해져야 되는 거니까 마이너스 x 플러스 1로 바뀔 거예요. 분자는 x 빼기 1분의 x 플러스 1이 그대로 들어가서 얘가 x 빼기 1이 합쳐지니까 x 플러스 1 더하기 x 빼기 1. 그럼 얘는 어떻게 됩니까? 분모는 다 없어지고요. 분자끼리 남아있는데 분자 하나는 2x가 남았고 밑에 거는 2x 5e. 그죠? 신기하죠? 그래서 요거 나중에 심화 버전의 형태로 해가지고 한 번 더 정리할 거예요. 그러니까 쌤이 얘기했지만 이 다음 챕터가 역함수인데 역함수하고 합성함수를 함수 단원에서 먼저 배우는 이유가 있어요. 그거를 유리함수에 접목시키는 게 이번 기말고사의 최종 빌런이에요. 물론 코시-슈바르츠 부등식 같은 거 절대 부등식 풀이하고 명제 증명하는 것도 쉽지 않습니다. 근데 거기는 패턴이 어느 정도 있어서 이해를 하면 되는데 함수는 바꿀 수 있는 게 너무 많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연습을 많이 하고 합성함수가 어떤 원리에 의해서 작동이 되는지, 역함수가 어떤 원리에 의해서 작동되는지 요 다음 영상일 텐데 그거를 마주하고 자주 연습을 하지 않으면 안 될 거라 이겁니다. 오케이. 예, 수고하셨고요. 다음 영상에서 뵙도록 할게요. 수고하셨어요.